오늘은 만나면 안 되는 여자 총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리는 유형의 여자 만나면 진짜 패가망신하고 결혼 잘못했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꼭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 렛츠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여자 유형. 첫 번째는 자기가 돈 많은 남자랑 안다고 자랑하는 여자입니다. 자기가 월에 얼마 버는 어떤 사업가랑 안다, 어디 회사 대표 누구랑 안다, 이렇게 인스타에 태그하고 자랑하는 여자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자는 조금만 예쁘면 능력이 없어도 부자랑 친해지기는 쉬워요. 그냥 여자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입니다. 골프장 같은 데 데리고 다니기 좋고 소개팅도 해주니까요. 근데 마치 그게 자기 능력이 뛰어나고 인간관계가 뛰어나서 알고 지내는 것처럼 굴고, 심지어 자기랑 그들이랑 동급인 것 마냥 일반 사람들 깔보면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인성이 빠았겠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내가 누구랑 친하다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거르셔야 됩니다. 만나면 안 되는 여자 두 번째는 목이 쉬어있는 여자입니다. 진짜 인생 망해요. 이게 뭔 소리인가 싶을 텐데 선천적으로 말고 후천적으로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떽떽거리는 여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논리나 설득력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말싸움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집 데려다 달라고 하는 여자도 피하세요. 그게 뭐가 문제냐 싶을 텐데,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여자는 선입견이 많을 확률이 높아요. 남자가 당연히 뭐 해야 한다 이러면서 호의를 권리로 아는 거죠. 가스라이팅 존나 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 났는데 화 안 났다고 하는 여자.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죠. 존나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뭔가를 자꾸 남자가 알아서 알아내주길 바라는데 진짜 이기적인 거예요. 한두 번은 모르겠는데 자꾸 이러면 거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이 유형의 여자를 만나면 여러분은 가스라이팅 당해서 정신병 걸릴 수도 있는데요, 남 탓하는 여자입니다. 이게 습관이 된 여자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결국엔 남자친구 탓으로 돌립니다. 이런 여자들은 바람도 잘 펴요. 왜냐면 자기가 바람을 펴도 자기를 외롭게 한 남자 탓, 자기를 꼬신 남자 탓, 이지랄하면서 합리화하거든요. 다섯 번째로, 이런 여자는 예뻐도 꼭 거르시길 바랍니다. 바로 받는 게 익숙한 여자입니다. 뭐 데이트 비용 안 낸다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사소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식당 안쪽 자리 푹신하고 등받이 있는 자리 있죠. 거기를 당연하다는 듯 매번 지가 않는다. 뭐 남자가 집 데려다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고기를 구워주는데 뭐 수저 세팅도 안 한다. 이런 여자들 바로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결혼하면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이 가죠. 평생 퐁퐁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안 되는 여자 중에 가장 끝판왕이 있습니다. 바로 도파민형 여자인데요, 이런 여자는 클럽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건 당연합니다. 사실 술 좋아하는 여자, 클럽 좋아하는 여자는 알아서 피할 수 있는데 취미가 자주 바뀌는 여자도 의심해봐야 됩니다. 이런 여자를 보통 남자들이 잘 못 걸러요. 새로운 자극을 좋아하는, 즉 도파민형 여자는 남자를 만날 때도 의리, 정, 사랑으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재미로만 연애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남자가 나타나면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재밌기 때문이죠. 취미든 일이든 한 가지를 오래 하는 여자가 연애, 결혼 상대로 좋습니다. 그리고 ENTP인 여자도 피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ENTP만 10명 넘게 만나봤는데 5명 중 4명이 극혐이었습니다. 자존심도 높고 좀 시원시원해서 ENTP가 성격이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솔직한 뽕에 취해서 말에 필터링이 없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술집을 열어서 ENTP 여자애랑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사장님이 먹고 싶은 거 골라 라고 했는데 적당한 거 고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여자애가 위스키들 중에 좀 비싼 거, 오래된 술 있잖아요, 그거 80만원짜리를 고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눈치를 주니까 왜 고르라며 이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ENTP 여자들은 약간 나는 솔직해서 이런 거야, 나는 원래 이래, 나는 걸크러쉬야, 이지랄 하면서 사회성 없는 짓거리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무조건 만나야 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자는 여러분 인생에 들어왔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잡으셔야 되는 유형이에요. 이런 여자한테는 퐁퐁남 되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이랑 사이가 좋은 여자입니다. 생각보다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희귀한데요, 특히 결혼 상대를 고를 때에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여자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자녀한테도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겠죠.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 안 하는 여자입니다.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장점입니다. 쓸데없이 인스타 자랑하려고 뭐 오마카세를 간다든지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이상한 짓을 안 하게 되니까요. 세 번째는 클럽 안 다니는 여자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여자입니다. 일에만 빠져 있거나 노는 것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일도 적당히 하고 운동도 적당히 하고 친구도 만나면서 생활에 균형이 잡힌 여자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확률이 높죠. 정치 성향이 급진적으로 빠져 있거나 페미니스트다, 마지막으로 예의와 의리를 지키는 여자입니다. 자기가 화난다고 습관적으로 헤어지자거나 카톡 프사 내리거나 하루아침에 환승하고 소개팅 받는 이런 여자는 무조건 피하시면 돼요.
남자랑 여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이것만 알아도 남자와 여자의 심리 차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해요. 남자는 번식할 수 있는 씨앗이 계속 나오고 여자는 한정적입니다.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난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죠. 하지만 남자는 거의 평생 나옵니다. 그리고 남자는 임신을 안 하고 여자는 임신을 하면 10개월 동안 번식을 못 하죠. 신체적인 차이만 알아도 남자랑 여자의 바람이 뭐가 다른지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남자는 무한동력이죠. 젓가락 들 힘만 있으면 아랫도리에서 이곳저곳 씨를 뿌리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감정이 없더라도 처음 보는 여자랑은 관계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드는 게 당연해요. 반면 여자는 태어나서 번식도 몇 번 못해요. 그리고 한 번 하면 10개월 동안 번식 능력이 끝나고 아기를 품고 또 키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욕만으로 이상관계를 맺게끔 진화를 하지 않았어요. 생물학적으로 남자에게 의존하고 보호를 받게끔 진화를 했죠. 남자가 단순히 쾌락을 위해 호기심에 의해서 바람을 피게끔 진화를 했다면 여자는 남자보다는 관계지향적이죠. 애정 아니면 사랑받는 느낌, 보호받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남성 호르몬이 많은 여자는 쾌락에 의해서 바람을 피기도 하지만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징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내용 가볼게요. MBTI가 완전 정확한 성격 검사는 아니지만 참고하면 좋아요. 그래도 설문을 통해서 도출해내는 거기 때문에 사주, 혈액형보다는 훨씬 정확합니다. 일단 바람 피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먼저 관계 의존적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여자는 관계 지향적인 바람을 핀다고 했습니다. 관계에 결핍 있는 여자들이 바람을 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것도 뒤에서 다뤄볼게요. 두 번째, 자극 유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 권위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는데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자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람 피는 걸 좋아합니다. 술자리, 클럽, 즉흥적인 것을 좋아하고 맨날 취미 바뀌고 이런 자극 유형 여자들은 바람을 필 확률이 높죠. 관계지향적인 바람도 있지만 쾌락주의적인 여자들의 바람도 있습니다. 또 소시오패스기가 있으면 바람을 잘 펴요. 이런 사람들은 일단 MBTI가 T예요. 공감 능력이 적어야 됩니다. 이 요소들을 봤을 때 바람 필 위험이 높다는 유형이 바로 ESTP, ENTP예요. 재미를 추구하고 자기애도 높고 딱히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관계 의존적인 편은 아닌 경우도 많지만 밖에 놀러 다니는 경우가 많고 술자리나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보다는 바람필 가능성이 높죠. ESTP, ENTP 모든 사람이 바람핀다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재미로 보세요. 그러면 어떤 성향이 바람을 필 확률이 높은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관계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 즉 애정에 목마른 여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유형의 여자들은 외로움을 많이 타는 건 당연하고 혼자 못 놀아요. 자꾸 뭐만 하면 왜 나랑 안 놀아주냐 이러면서 집착이 심해지죠. 이런 여자는 바람을 떠나서 피해야 되겠지만 바람필 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만 잘해주는 남자 만나면 금방 사랑에 빠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서운하게 한 남자친구 탓, 외롭게 한 남자 탓 이러는 거죠. 또 이렇게 의존적인 사람들은 우유부단하고 결정장애인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 의견에 크게 휘둘리고 눈치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났어. 여자가 그 남자 앞에서 나 남자친구 있다 이러는데도 남자가 괜찮아 집에 가서 술만 마시자 이러면 따라갑니다. 우유부단하고 리드를 잘 당하는 여자들은 이렇게 바람을 펴요. 이런 유형은 ESTP, ENTP 유형과는 거리가 멀지만 바람 피는 유형에는 이런 유형도 있다는 겁니다. 관계 의존적이고 애정 결핍이 심하고 우유부단한 여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나쁜 짓, 즉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머릿속에서 그 행동을 해도 된다는 합리화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합리화가 습관인 여자들만 피해도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어요. 남 탓을 잘하고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 성향의 여자들은 바람도 잘 핍니다. 이게 꼭 소시오패스가 아니더라도 여자들 중에 아몰랑하면서 회피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여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래서 블박 차주가 빵빵거리면서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근데 여자도 무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머리 만지작 거리면서 가더라고요. 이 생각보다 이렇게 자기가 저지른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아몰랑거리면서 회피하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사과하는 게 스트레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런 여자들을 피하셔야 돼요. 뭔가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제대로 된 인정, 사과 없이 모르겠고 난 이 상황이 짜증나 이러면서 아몰랑거리는 여자들 그냥 피하시면 됩니다. 대놓고 소시오패스인 여자들보다 이런 여자들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런 회피녀들이 싸우면 카톡 프사 내리고 자기가 잘못해도 뭐라 하고 오빠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비교가 습관인 여자는 무조건 걸려야 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건데 남자는 여자와의 관계에서 여자친구한테 지지를 받고 존중받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건데 비교하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여자랑 있으면 미치죠. 그리고 이렇게 비교하는 여자들은 감사함을 모르고 행복을 모르는 여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비교하는 여자들을 보면 대부분 보여지는 것에 너무 신경 쓰고 수진이가 가방을 뭐 샀느니 하면서 이렇게 과소비하고 성형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아들 나오면은 친구 아들이랑 아들 비교하고 아들 스트레스 받아서 울고불고 난리치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애초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좋은 여자들은 비교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하더라도 그걸 입 밖으로 내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무조건 걸러야 되는 겁니다. 남자가 집 정도야 데려다 줄 수 있는 거 아님? 뭐 당연히 데려다 줄 수 있죠. 물론 가끔은요. 간혹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남자가 집에 데려다 줘야 한다 하면서 가끔 안 데려다 주면 변했니 뭐니 하면서 뭐라 하고, 이런 여자들은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호의를 권리로 아는 여자들은 나중에 남자는 당연히 뭘 해야 한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할 거고요. 결혼할 때도 남자가 집을 해와야 하며 생활비 관리는 여자가 해야 되고 용돈을 탔어야 한다느니 어쩌고 하면서 남자의 피를 말립니다. 간혹 이런 논리를 펼치는 분들이 있어요. 밤길이 위험하니까 남자가 데려다 줘야 한다. 무슨 개소리입니까? 그러면 여자들은 솔로일 때는 밤길 안 다니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 중 하나인데 뭔 밤길 위험하다는 핑계를 대요. 물론 스토킹을 당한다든지 할렘 동네에 산다든지 하면 이해합니다만, 그런 극소수의 예시로 이걸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오빠 집에 데려다줘, 이 말만 봐도 이 여자가 어떤 연애관을 가지고 있는지 딱 나와요.